이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다. 이것은 한 편의 대하드라마다. 한 방송 평론가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점수가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트롯 열풍의 정점이라 불리는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서 터져나온 154점 논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을 불태우며 폭풍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무대장인 김용빈이 서 있다. 김용빈이 준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전율이었다. 전주가 울리자마자 스튜디오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첫 소절이 터지는 순간 황홀한 광경으로 뒤바뀌었다. 마치 고요한 호수를 미세한 파문으로 깨우듯 저음은 세상 가장 부드러운 실크처럼 흘렀다. 그러나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그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폭풍을 깨웠다. 흡사 화산이 분출하듯 뿜어져 나온 고음과 절규 섞인 애드리브는 좌중을 단숨에 사로잡고도 남았다.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고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까지 했다. 모든 이가 만점을 예감한 그 순간 진행자가 발표한 숫자는 154점. 전광판에 박힌 그 붉은 숫자는 칼날 같았다. 객석은 물론이고 안방의 시청자들조차 얼어붙었다. 3초 정적 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바로 지게 나라냐 급폭발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154게이트가 개봉박두한 것이다. 발표 직후 티트3 갤러리와 노래 맛집 카페에는 심사위원 귀에 개미 챔버 오케스트라라도 산 거냐 154점. 154번 다시 들어보고 오라 같은 격앙된 글이 초당 100개씩 쏟아졌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는 샤번 54점 취소해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1위를 찍었다. 해외 팬들도 가세했다. 이번 Without Understanding Korean, I know he deserved 200 라는 영문 트윗이 수천 번 리트윗되며 글로벌 분노가 가열됐다. 이쯤 되면 한 가수의 점수 논쟁이 아니라 국제적 사건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평론가 신영구는 한 라디오에서 김용빈 무대는 발라드 뮤지컬 팝 오페라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예술이었다. 154점은 도저히 설명 불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작곡가 이모 씨는 경연은 상대평가다. 다른 출연자들의 날카로운 구성과 비교한 상대적 판단기라며 심사단을 두둔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만 시청자 체감과 괴리가 큰 것은 제작진이 자초한 불통지라며 비판을 거듭했다. 음향 엔지니어 진우석은 더 극단적이다. 저 정도 성량이면 스튜디오 리미터가 먹통됐을 거지라며 리버브, EQ 다 빼고도 마이크 게인을 후려쳤는데 흔들림이 없었다. 154점이라니 이건 오디오학적 모욕지라고 일갈했다. 전문가들마저 전례 없는 격정어조를 이어가니 논란은 더욱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은 다요소 평가라 숫자 공개가 어렵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던졌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는 기준표는 이미 이 블랙박스로 전락했다. 시청자들은 블라인드 심사를 표방한다더니 정작 가장 블라인드한 건 점수 산정 과정이라며 비아냥댔다. 일부 팬은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각 30점 만점이라 가정할 때 평균 15.4점이란 계산을 들이밀며 한 명이라도 10점 이하는 줘야 나오는 수치라고 분노했다. 곧바로 도대체 누가 9점을 줬나 추적전이 벌어졌고 근거 없는 빌런 심사위원 리스트가 떠돌았다. 재밌는 건 논란이 커질수록 프로그램 시청률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전국 실시간 시청률은 12.8%에서 17.5%로 무려 4.7%포인트 폭등. 방송국은 웃었지만 팬들은 시청률 빨아먹으려 일부러 저평가한 것 아니냐며 더욱 들끓었다. 일각에선 광고 단가 상승을 노린 노이즈 마케팅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방송사 측은 침묵, 또 침묵. 침묵은 곧 기름이었다.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사방으로 번졌다. 놀라운 건 김용빈 본인의 태도다. 그는 SNS 라이브에서 점수도 과정기라며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한 줄로 팬덤을 오열시켰다. 어떤 이는 이 남자 스스로 불사조냐. 잿더미 속에서도 황금빛 깃털을 털고 일어난다고 찬탄했다. 그의 이른바 김용빈 서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점수 발표 이틀 뒤
새벽 3시에 홀로 연습실을 빌려 6시간 고음 트레이닝을 이어갔다. 녹초가 된 목을 마사지하며 154점 벽을 박살낼 때까지 집에 안 간다는 멘트를 남겼다는 소문이 팬카페에 퍼졌다. 다음 라운드 주제는 자유곡 플러스 창작 안무다. 벌써부터 집어낸 심사위원단이 200점을 깔고 가도 모자랄 무대가 나올 것이라는 호언이 난무한다. 반면 역풍을 우려한 일부 팬은 또 의도적 저점수 주면 어떡하냐는 불안을 토로한다. 이 갈라진 시선이 교차하며 준결승 생방송은 국가적 시청 의무라도 된 듯한 분위기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코리아 에디션은 K-트라츠 샤킹 스코어 스파옥스 팬표리라는 타이틀로 특집 기사를 냈다. 일본 NHK, 대만 TVBS, 스페인 EFE 통신까지 앞다퉈 현장 소식을 송출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154점은 한국 대중음악 역동성의 상징이라 평가한다. 시청자 게시판은 매일 2만 건 넘는 항의 글로 초토화되었다. 프로그램 PD는 새로운 평가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성난 민심은 쉽사리 잠들 기세가 아니다. 일부 팬은 심사위원 실명 공개와 실시간 투명 채점표를 요구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논란 덕분에 프로그램 화제성 1위 굳혔다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한다. 김용빈 팬 커뮤니티 용스타는 스텝 분석팀까지 조직했다. 이들은 유튜브 조회수, 음원 스트리밍, SNS 버즈량을 그래프로 산출해 대중성 지수 278.4라는 리포트를 내고 이를 심사위원 이메일로 송부하는 디지털 탄원서 작전을 펼쳤다. 네로라 하는 거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소 독설 제조기로 이름 높았다. 하지만 154점 사태 이후 그들의 표정은 한결 굳어졌다. 내부 관계자는 몇몇이 점수 주기가 무섭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고 귀띔했다. 과연 그들이 공정성을 지킬지 폭주하는 시청자 눈치를 볼지 누가 알겠는가. 음반 기획사들은 부승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 단독 콘서트 매진은 확정지라며 벌써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 공연 기획자는 154점 이후 브랜드 가치가 폭등했다 오고 귀띔했다. 문화평론가 김미래 박사는 이 현상은 분노 소비와 참여 문화가 맞물려 발생한 21세기형 집단 감정놀이라고 진단했다. 즉,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드라마의 공동작가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나도 심사위원 놀이를 하며 가상 점수표 이미지를 릴레이 업로드 중이다. 모든 소용돌이의 끝, 결국 남는 것은 무대 위 3분이다. 마이크 한 자루와 심장 한 덩이로 전 세계를 휘감을 수 있는가? 오직 그 한순간에 모든 서사가 응축된다. 칠흑 같은 스튜디오 조명이 내려앉고 붉은 레이저 조명이 스크린을 베어내면 관객들은 동시에 숨을 멈출 것이다. 그때 울려 퍼질 첫음, 그것이 154점의 멍해를 날려버릴 불사조의 날갯짓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서막이 될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주말 홍대 거리에서 김용빈 200점 플래시몹이 열린다. 붉은 드레스 코드, 154 더하기 46 등호 200 LED 배지, 30분 합창까지 예고됐다. 동시에 제주, 부산, 대구 버스킹 응원도 추진 중이다. 팬들은 이 열정이야말로 트롯의 심장박동시라며 들뜬 분위기다. 낮은 점수가 재현되면 팬들은 심사위원 전원 사퇴 피켓을 들겠다고 벼른다. 반대로 만점이 나오면 SNS는 즉시 용빈 세리머니로 폭주할 것, 광고업계도 만점 저점 2버전 콘셉트까지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전시는 벌써 움직였다. 한 미술관은 154 숫자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했고 출판 업계에서는 분석 서적 계약이 오갔다. 김용빈이 던진 파문은 음악을 넘어 한국 대중예술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하나의 점수가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가 또 다른 창작을 낳는 셈이다. 다음 생방송까지 D-3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154를 넘어 200을 외치며 뜨겁게 뛴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154 이슈 트롯 섹션을 신설했고 노래방 업체는 김용빈 챌린지를 추가했다.